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연입니다. 3, 4월이면 전국에서 다양한 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올해 역대 가장 빠른 3월 22일에 개막하게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농작물의 생육과 병해충 방제 관리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의 생육 재생기도 일주일이 당겨졌고 무름병, 잎직썩은병, 뿌리응애 등의 발생도 빨라져 3, 4월 특별히 신경 쓰셔야 고품질의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에 도움되는 정보, 또 정책 변화를 모아 전해드리는 농정매거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K푸드의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 등의 연관 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K푸드 플러스 사업.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사업 수출액이 121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34억 달러의 바이오 헬스 산업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냉동 김밥 및 가공밥 제품 개발로 쌀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은 32.7% 성장했고 동결 건조 김치블록, 상온 유통, 비건 김치 등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으로 김치류의 유럽 수출은 지난해 18% 성장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 단계 더 도약해 K푸드 플러스를 대한민국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올해 135억 달러, 2027년 230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5대 수출 혁신 전략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첫째,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 추진입니다. 기존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수출 조직이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합니다. 또 23년 딸기, 파프리카, 포도, 배 등 10개였던 수출 조직을 올해엔 12개, 27년엔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선별장, 항만, 공항 근처에 저온 창고와 차량, 특수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해외 콜드체인을 27년까지 12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 등은 이동형 CA 컨테이너 지원을 확대하고 배, 포도는 산지에 고정형 CA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의 K푸드 플러스 5대 수출 혁신 전략, 둘째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입니다. 중동, 중남미, 인도 3대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K푸드 페어를 개최하고 농협, 코트라 등 해외 조직과 연계하여 시장 정보 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할랄 인증 상호 인정 협약을 현재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이 할랄 인증 취득에 나설 경우 인증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취득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부의 K푸드 플러스 5대 수출 혁신 전략, 셋째는 한류 기반 마케팅을 확대합니다. 문화체육부와의 협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수 수출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K푸드 플러스 5대 수출 혁신 전략,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수출과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 판로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20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 펀드 등 정책 자금을 지원하며 K푸드 플러스 100대 유망 수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 유치부터 수출까지 전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K푸드 플러스 5대 수출 혁신 전략, 다섯째는 전후방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팜은 중동 등 수출 유망 국가에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농기자재는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은 국가 브랜드 재고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K푸드 플러스가 세계 시장을 이끄는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는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과 관련한 것으로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비농업인인 준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셋째는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 도입입니다. 농업경영체법 제19조의 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 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 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 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5년간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1.9도로 평년 대비 2.1도 높았습니다. 이에 과수 개화기가 빨라져 꽃눈 동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문제는 동해가 되어도 식물 조직이 해동되지 않으면 갈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동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홍보하고 있는 과수동해 조기 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꽃눈이 있는 가지를 무작위로 채취해주세요. 가지를 충분히 채취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넓은 그릇에 오아시스라는 꽃꽂이용 블록을 넣고 물을 부어 오아시스가 위쪽 끝까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앞서 채취한 가지를 20에서 30cm의 길이로 잘라 오아시스에 꽂아 0도씨 이상의 상온에서는 5일, 10도씨의 항온기에서는 3일을 두면 됩니다. 이후 꽃눈을 세로로 반 갈라 안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동해가 없는 정상 꽃눈은 안이 녹색이지만 동해를 입은 꽃눈은 안쪽이 갈변되어 있습니다. 가지도 겉껍질에서 2에서 4mm 정도 안쪽까지 벗겨내고 살폈을 때 갈변이 확인되면 동해를 입은 것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미세 살수상치 이용 살수법과 철제 파이프 위에 방상팬을 달아 온도가 내려갈 때 자연기류 방향으로 송풍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맹견 사육 허가제를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맹견은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5종과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치고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기존에 맹견 5종을 키웠던 분들은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육허가를 받은 후에도 안전관리사항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주세요.
또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시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런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농업으로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 바로 농촌진흥청입니다. 새로운 특작물 개발부터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법 등 농업과 관련한 기술 연구에 힘쓰는 농촌진흥청. 2024년 활기찬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투게더의 마스코트 첫인사 다소곳하게 올려봅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의 융합, 혁신, 협업을 통한 활기찬 농업과 농촌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농산업 현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인데요. 한계에 도달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반농업 기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로봇이 우리 농촌에서 큰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라보면서 로봇 농부가 따주는 사과, 올해는 꼭 먹어봐야겠네요. 이젠 신기술 없인 생각할 수 없는 농촌이죠.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안전 등 공공 분야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 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가루쌀의 생산 안정화로 식량 안보의 완벽함을 더하고 기후변화 대응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똑똑해진 소리 들리시나요?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으로 농업이 더 스마트해집니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역량 강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산업도 푸드테크 지원 일환으로 강화됩니다. 함께하는 농촌, 농투게더를 위한 농촌 지원 산업 에너지도 끌어올려집니다. 넷째,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촌 재생을 지원하고 한국 농업 기술의 세계적 확산과 농산업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 정착을 위한 특화 종목 육성은 물론이고 영농 정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컨설팅 제공, 쾌적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환경 지원 서비스도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분야별 핵심 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연구개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2024년 행보, 이 힘찬 기운이 벌써부터 느껴지시죠? 농촌 활기 충전을 위한 행보에 농투게더도 계속해서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농촌과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농업, 농투게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식량 위기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에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 농정 매거진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K-라이스벨트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민간 기업까지 참여하면서 사업이 더욱 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맛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K-라이스벨트 사업 전문 연구관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에 근무하는 서령주 연구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식량 작물은 옥수수, 밀, 카사바, 그리고 쌀이고요. 그중에 쌀은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40개국에서 총 1,000만 헥타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벼 수확량이 적고 병해충에 약하고 우수 품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 시비, 병해충 관리, 수확구 관리 기술이 부족하고 기계화, 농지 정리, 수시설 등의 기반 시설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늘고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쌀 수요는 매년 6%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약 70% 수준에 그쳐 연간 1,7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통일형 벼 품종을 개발하여 쌀 자급 달성으로 녹색 혁명을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가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벼 재배 기술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그 통일벼 품종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벼 연구소, 아프리카 라이스라는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서요, 아프리카 기후에 적합한 다수학 벼 품종을 개발해서 7개국 21개 우량벼 품종을 각각 국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처음에 기존 벼보다 키가 작아서 이제 농민들이 반신반의하며 재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존 품종 대비 수확량이 많고 이기작이 가능하고 맛도 좋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감비아에서는 현지 쌀보다 약 50%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재배 면적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라이스 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다수학 벼 종자 생산 보급, 재배 기술, 기계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의 개발 원조 사업입니다. 대상 국가는 23년 현재 7개국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0개국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로는 케냐, 가나, 세네갈, 감비아, 기니, 카메룬, 우간다가 있고요. 25년도부터는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레온이 대상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농진청의 역할은 아프리카 적응 다수성 벼 품종 개발과 동시에 종자 생산, 기술 지원, 현지 인력 강화를 위한 벼 전문가 파견과 한국 초청 훈련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는 아프리카 벼 종자 생산 체계 향상 사업인 라이스피아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스피아 사업은 아프리카 각국에 설치된 코피아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지에 파견된 센터 소장님들과 전문가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벼 다수학 우량 종자 공급 확대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040톤의 종자를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연간 3천만 명에게 식량 공급이 가능한 물량인 1만 톤의 우량 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산 농기계, 농자재 사용으로 유통, 마케팅 등 우리나라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산업 분야와 국제 평화 협력, 문화 교류도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피아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기아 종식과 빈곤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기술 플랫폼으로 지난 22년 3월에 OECD OPSI의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 정상회담에 보고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최초의 나라로 우리의 경험이 아프리카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되어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지구촌 공통 농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출 가축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풀 사료입니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려워 연간 약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폭이 가팔라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축산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 개발에 힘써왔고 수입산 대비 41% 저렴한 국내산 열풍 건초를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한 국내산 열풍 건초 생산 기술의 모든 것, 질문 맛집에서 물어봤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종성 연구사입니다. 우선 건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4일 이상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확철 잦은 비로 인하여 2에서 3일 건조 후 수분이 남아있는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논에서 보는 마시멜로 같은 것이 원형 공포 사일리지인데 이러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열풍건조 생산 시스템은 현장에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더 건조가 필요한 부분을 열풍을 통해서 건조를 시켜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국내의 기상 상황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수익 개방 대응 국내산 조사료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열풍건조 생산 시스템은 강한 열풍을 이용하여 수분 30에서 40%의 조사료를 수분 15%의 건초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컨베이어를 3단으로 쌓아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시간당 800kg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건조 길이를 늘리거나 컨베이어를 병렬로 배치하게 되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대부분의 건초를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초 가격이 폭등하고 또는 수급이 어려움 등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국내산 고품질 건초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유통 추정 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 기준에서 kg당 416원입니다. 수입건초 티머시 대비해서 41% 저렴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는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물 생산비도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고품질 열풍건초를 이용한다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통해 양질의 축산물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료 수입 개방 대응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한 식량 안보 강화에도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열풍건초 확대를 위해서는 규모화와 전국 단위 보급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 6기를 보급했으며 올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 시도에 5기를 추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급한 열풍건조 생산 시스템과 새로 보급한 열풍건조 생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전국 단위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초 생산 기반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건초 수급이 이루어져 가격 변동에 불안했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의 열기가 국민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힘내세요. 다음은 산림청 소식입니다. 산림청은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 도약이란 비전하에 2024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 휴양, 치유 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실현, 산림 경영의 디지털화, 국제 산림 협력 확대를 5대 전략으로 세우고 세부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경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AI 산림수계 수치 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 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하며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진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고 민간의 산림 경영 참여를 촉진하며 국토부와 함께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2026년까지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 산림 투자 등 국외 탄소 배출권도 적극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3, 4월이면 무섭게 번져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냈다는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봄을 맞아 산불 방지 국민 행동 요령을 발표하고 꼭 기억해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 요령 3가지입니다. 하나, 떨어진 불씨로 불이 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시고 돌,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문과 창문은 닫아주세요. 셋,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 기름류, 낙엽은 치워주세요. 다음은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 요령 3가지입니다. 하나,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둘, 이웃집 주민에게도 위험 상황을 알려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청해주세요. 셋,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도 계속 살펴주세요. 다음은 산행 중 산불이 난 경우 대처 요령 4가지입니다.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산림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등에 재빨리 신고해주세요.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초기 진화해주세요. 대피하실 땐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서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빠르게 피하시고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세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의 입사는 말아주세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취사 및 야영도 금물이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일도 말아주세요.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봄이다 살아보자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쁘게 핀 봄꽃을 보시면서 또 새로 돋아나는 새순을 보시면서 이 봄 농부님들 가슴에 희망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